자, 이제 공무원 회계학, 공무원 세법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이 회계학이나 세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한 설명을 잘 듣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주 많이 참고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회계학인데 이 회계학이 말이 과목이 이제 회계 원리 이렇게 돼. 이건 뭐 기본 과목이니까 기초고 이 회계 원리를 공부한 뒤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있고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급회계나 고급회계를 묶어서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야. 어? 올해 열심히 해서 얼마 벌었느냐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해서 재무 상태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일반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원가 계산은 따로 떼가지고 지금 별도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구성이 지금 회계학이 회계 원리를 공부한 이후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무회계가 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둘로 구분을 했어. 중급회계, 고급회계 얘기인데 중급회계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고 고급회계는 특수한 회계 처리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M&A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기업 인수합병 하는 거. 또 정부회계라든지 무슨 파생상품회계라든지 환율변동회계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수한 회계 처리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정부회계가 이 고급회계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이 정부회계가 시험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급회계도 일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아무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이때 이렇게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주의할 게 뭐예요? 그래 가장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회계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책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회계 원리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 걸 전제로 하고 교재 자체는 회계 원리를 공부했다고 가정을 해서 요렇게 지금 책 공무원 회계학 책을 구성을 한 거야 이게. 응?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공무원 회계학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공무원 회계학 내 강의를 신청을 하면 이 회계 원리 자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회계학 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이 회계 원리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교재만 여러분들 구입하면 돼. 내가 쓴 회계 원리 책. 근데 이게 회계 원리를 둘로 구분을 했어. 기본 강의가 있고 5시간 만에 끝내는 회계 원리가 있고 기본 강의는 한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돼. 요거는 여러분들 중에 회계 원리 공부를 전혀 안 한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은 차분하게 이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서 이미 회계 원리 한 번 정도를 들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처음부터 내가 다시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5시간 만에 간단하게 회계 원리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이 회계 원리를 공부한 이후에 이 나랑 같이 이 공무원 회계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봐봐. 공부를 하는데 이 ABC들을 알아야 영어 공부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영어로 따지면 ABCD야. ABCD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영어 문법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하면은 이해하겠어?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다 외워야 돼. 외우는데 이게 양이 적으면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양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회계 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탄탄하게 공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이렇게 공무원 회계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이거는 어
이건 뭐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기본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거고. 그다음 이제 내가 이 공무원의 계약 책을 지금 쓸 때 내가 지금 기출 문제를 쭉 한번 봤어. 보니까 이 기본서 책 수준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세무사 시험에 맞췄거든.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이 있고 세무사 시험이 있고 7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이 수준이 회계사 시험을 100으로 봤을 때 세무사 시험이 80 정도 되고 7급 공무원이 70, 9급 공무원 한 60 정도 돼 수준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지금 9급 공부하니까 내가 여기 맞춰서 공부하잖아. 그럼 100% 떨어져. 응?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끌어올려서 맞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나 안나 이런 생각이야. 안 그렇고 내가 요 9급 정도에서 맞춘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경함을 하죠. 응? 이게 지금 절대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 상대평가잖아.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럼 결국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무직 공무원이나 무슨 뭐 하여튼 이 회계학이나 세법이 들어간 직렬의 경우에는 이 회계학이나 세법이 당락의 관건이야. 그러면 공부를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요거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잉? 절대 이거 그럼 무조건 떨어져 이거는. 그다음에 이걸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해놔야 하여튼 뭐 7급이든 9급이든 여러분들 뭐 얘 목표 점수가 얘는 90점이다, 얘는 80점이다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세무직 공부하는 친구들 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합격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이상 지나면은 세무사 시험 뭐 일부 과목을 이렇게 빼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2차 시험만 보면 돼 세무사. 응?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쪽 직렬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세무직렬로 하게 되면 어차피 세무사 시험까지 대비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돼. 또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 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또 시험을 봐. 그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발령이 나는 거야. 공부를 이게 이 다른 직렬은 모르지만 이 세무 직렬은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시험까지 볼 걸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고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여기 지금 구성은 중급에게 고급에게 원가 관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출제 범위를 보고 중급에게를 18개 챕터로 고급에게를 2개 챕터 그리고 원가 관리에게를 10개 챕터로 해서 구성을 했던 요거는 말이야 기존에 내가 썼던 중급에게 고급에게 원가 관리에게에서 시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거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론 문제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했냐 뒤에 기출 문제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OX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론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한 뒤에 OX 가지고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은 이론 문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거는 단답형으로 늘 문제 풀 수 있게 해놨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기를 사용을 못해. 계산기 사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 이거를 숫자를 내가 다 바꿨어.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이 정도 문제만 소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기본서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강의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전용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전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말이에요. 칠판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다 판서를 할 수 있어. 미리 판서를 해놓고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 이게 빔 프로젝트 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칠판에 판서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집중력도 있고 생동감도 있고, 응? 여러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한 건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일반 오프라인 강의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 예를 들어서 일반 오프라인 강의가 100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사전 판서형 강의는 30시간이나 40시간 정도면은 충분해. 이 강의 시간이 확 단축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못 믿겠으면은 내가 샘플 강의를 올려놓은 걸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봐. 샘플 강의를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샘플 강의 올려놓으면 여기 기본서의 구성도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아 강의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거 금방 아마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서 위주의 이론 강의를 한 뒤에,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기본서에도 충분히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연습을 한 건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출 문제가 궁금할 거 아니야.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풀이 강의는 내가 따로 만들었어, 강좌를.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에 5년간 기출문제, 9급 공무원 시험에 5년간 기출문제 하면은 총 200문제거든. 자, 200문제 기출문제 풀 때 이 기본서에 대해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내 판단은 그래. 이 기본서 공부만 다 하면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점수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막 그렇게 생각이 될 거야. 이 문제 풀면서 관련된 내용 내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면 뭐 회계학 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 나랑 같이 공부를 하면 뭐 목표로 하는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세법인데, 세법은 잠깐, 이게 조세는 말이야 크게 내국세하고 국세라고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지방세, 이렇게 둘로 구분이 돼. 국가적 시험은 이 내국세법으로 시험을 치고, 지방직은 지방세법 기준으로 이제 시험을 치고. 그 세법을 내가 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썼어. 공무원 세법 하게 되면 이 내국세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은 단순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공무원 지방세법 이렇게 그래서 별도로 지금 어, 책을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세법이 지금 두 권이다 하는 얘기고, 이 지방세법을 단순하긴 하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친구들이 국가직 한번 보고 그다음 지방직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무원 이 내국세법 자체를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법을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아주 쉽게 공부를 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법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이 회계학이 선행이 돼야 돼. 회계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세법은 전혀 이해를 못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 법인세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이게 회계학이 이해가 안 되면 법인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할 때 회계학하고 세법이 있으면은 같이 병행하면 안 돼. 그래서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회계학을 거의 합격 반응권에 올 때까지 수준을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법을 해야 돼. 최소한 내가 그 마음 급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최소한 회계 원리 정도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세법을 공부를 해야 이해하기 쉽지. 안 그러면 전혀 이해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이 기본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세무사 시험 수준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세무사 시험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있지만, 이게 내가 9급 공무원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이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아. 공부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세무사 시험까지 끌어올려야 겨우 목표로 하는 시험 맞출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나 9급 공무원이다 해가지고는 이 시험 맞춰서 공부할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을 하고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때까지 수준 끌어올려야 될 거죠. 또 여러분들 하는 일이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거를 날림으로 공부하면 되겠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국민들한테 그 나쁜 소리 안 듣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무직렬 특히 공부한 친구들은 좀 세법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국가직은 이렇게 돼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줄여서 법소부 이렇게 얘기를 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요 주요 세법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상속세, 증여세는 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공부를 해놔야지. 이렇게. 응? 그다음 지방직은 지방세법으로 돼 있고 요거는 내용이 단순해. 응?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 부담 안 가져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책 구성도 마찬가지야. 회계학처럼 똑같이 이론 문제는 OX로 구성을 했고 계산 문제는 단답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 특히 이 세법 시험은 말이야.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이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세법은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론 문제면은 우리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아니야. 여러분들 봐라. 이 지금 세법이 이게 주에 뭐야? 세금 계산하는 거야. 세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세법 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막 대가리자 따가지고 애우고 하는 그런 멍청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세금 계산이 우선이야. 그래서 계산 문제 자체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그 계산 문제 하는 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법 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내가 가급적이면 계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법 조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암기식은 안 된다는 거 계산 문제로 이해 중심으로 해야 결국은 암기가 쉬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대부분 이 계산 문제를 풀 줄 알면 이 암기 문제, 그러니까 이론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수 이론 시험은 거의 없어. 예? 계산 문제를 풀 줄 알면은 대부분 다 풀릴 수 있는 이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자체도 마찬가지 지금 사전 판서형으로 강의를 해서 시간을 아주 대폭 축소시켰으니까 참고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론 강의인데 공무원 세법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국가직 시험 대비하는 거고 공무원 지방세법은 지방직 시험 대비를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론 강의 따로 그다음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서 7급 5년치 9급 5년치 하면은 총 200문제 아니야 그지? 예, 이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 기본서에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말이야 나중에 내가 이게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요 이론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서 그냥 끝낼 거야. 이 문제풀이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이거는 구성을 한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론 강의 문제풀이 따로따로 하는 거는 뭐 국가직을 전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뭐 학교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인데 자 이게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학세법 공부를 하잖아요. 아마 이 회계학세법이 문과생들이 대학에서 와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야. 그거는 뭐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계세법 자체를 일반 국어, 국사, 영어처럼 뭐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야. 그래서 이 회계세법 자체는 장기간 투자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공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 도저히 내가 이 끈기도 부족하고 집념도 없고 또 잡생각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이
통제된 상태에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숙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지? 그런 처럼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여러분들 나랑 같이 뭐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내가 설립한 이 웅지 세무대학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 여러분 이건 참고 목적이니까 한번 얘기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후배들이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를 좀 해줘봐. 응?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지금 웅진사무대학은 2004년에 회계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대학이야. 국내 유일의 회계세무 특성화대학. 응? 그래서 그동안 뭐 회계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야 2015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게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대학들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 문제가 말이야. 요걸 판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부실대학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 그래서 이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평가를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웅지세무대학은 국고보조금을 지금까지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평가 대상에서 빼줘야지.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려면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대학만 대상으로 해야 되지. 국고보조금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데 아니 갑자기 이 평가를 한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취업률이 낮으니까 너희들은 부실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학교는 말이에요. 네. 회계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하는 그걸 목표로 하는 학교지. 취업하는 학교가 아니잖아. 당연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이 시험을 재학 시절에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졸업 후에 한 2, 3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느닷없이 부실대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봐. 이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매년 100명 이상 합격생을 배출해서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들 전문대학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회계사 세무사 단 한 명이라도 합격시킨 예가 있어? 세상에 이런 대학을 어떻게 부실대학이라고 취업률이 낮다고. 응? 이게 이런 걸 보고 신종 국가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응?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 국가가 그러다 보니 이런 민간 부분에 계속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료주의. 응? 이게 아주 잘못된 행정이지 이게. 응?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자체가 부실대학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 아니, 원인 자체가 이런 거니까 응?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이런 대학을 보고 부실대학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자, 이건 내가 좀 이따가 내가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할 테니까는 보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봐봐. 응? 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데 주당 6시간 6학점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지금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이게. 예.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딱 월화의 중고급에게 수요일에 원가 관리, 목금의 세법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매주 수시고사를 봐. 응? 매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나랑 아주 빡시게 공부하는 거야. 빡시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다. 기본 강의는 말이야. 동영상 강의 지금 여기 공무원 회계학 공무원 세법 이 동영상 강의 있잖아. 우리 재학생들은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다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러면 이 기본 강의는 말이야. 다 예습을 해갖고 와야 돼. 요 동영상 강의 보고 별도로 내가 강의를 안 해. 응? 미리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예습을 해와라. 그 진도별로 해서. 응? 그렇게 해서 매일 1시간씩 주관식 20문제로 시험을 쳐. 이게 출석 체크 겸 뭐 시험 예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진도별로 주관식 20문제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동안 나랑 이 똑같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요 강의를 정리를 할 거야. 응? 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1차 시험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 시험을 보고 토요일 날은 그동안 했었던 거 있지. 수시고사를 보는데 격주로 봐. 격주로. 그러니까 첫 홀수주는 중고백이나 원가 관리에게 보고 짝수주는 세법을 보는 거. 이렇게. 예? 격주로 해서 수시고사를 쭉 보는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나랑 같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 회계사 시험은 솔직히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고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 수준을 봤을 때 응? 이 회계사 시험에는 많이 합격을 하기 힘들어. 한 지금 평균 한 20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근데 세무사 시험 경우에는 100명 이상씩 지금 이렇게 합격생을 배출을 했어. 내가 2015년부터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쳤거든. 여러분들 우리 이 전문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이지 평균 4등급 정도 돼 수능.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영어 공부 시켜도 토익 500점 이상자들이 80명밖에 안 돼. 여러분들 우리 학교 현실이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시켜서 매년 10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 이거는 팩트야.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4년제 포함해서 1등이야 1등. 응?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이렇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은 힘들지. 여러분들 봐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출퇴근해서는 못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 우리 학교는 1,000명 이상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가 마련이 돼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 생활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봐. 처음에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안 된 아이들이야. 그러면 이 애들 데리고 내가 바로 이렇게 시험 보면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동영상 강의 할 적에 했었던 문제 있잖아. 요거는 숫자만 바꿨어. 이 매일 시험 보는 요 강의에서 문제 풀었던 것을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할 용기가 생기는 거고 의욕이 생기는 거야. 아, 숫자만 바꾸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했다가 요 수시고사는 약간 응용을 해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출 문제.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매일 연습을 시켰고 이게 된 뒤에 2주 후에 다시 응용 문제에서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1년 뒤에 지나면은 그 수준이 올라와 있어. 자기는 그게 다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이렇게 통제를 안 하면 그렇게 못하지.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이런 실적을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응? 내가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치면 이 과목이 똑같잖아 지금. 아마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 사회과학 수학 이게 지금 이 개편 전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여기서도 제일 많이 합격시켰지. 근데 이게 개편을 하고 나니까 이게 수능 과목하고 똑같아졌잖아.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 수능 성적이 안 좋잖아. 그래서 합격생을 잘 못 냈어. 이 공무원 시험에. 그 전에 개편 전에는 이게 회계세법이 필수로 되어 있을 때는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개편돼가지고 결국은 수능 과목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합격생을 많이 못 내고 오히려 세무사 시험 많이 합격을 했지. 그런데 이제 개편이 됐단 말이야. 회계세법이 필수로 들어갔어. 그럼 나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우리 학교 오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지금 아마 국세청의 단일 대학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응? 옛날에 국립세무대학이 없어진 이후에 폐교된 이후에 우리 학교가 이 세무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 얘기를 들었어. 요 학교 와서 보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국세청에 아주 그냥 세무서에 쭉 깔려 있어.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회계세법 공부를 하는데 혼자 하기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나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